자, 챔스 첫 번째 경기. 이제 카이라트 대 올림피아코스. 자, 이 경기는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카이라트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미드필더 강원 1명이 감자님 결장.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강원 감자님. 네,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 유저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카이라트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챔스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셀틱을 꺾고 이제 본선에 올라오며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런 뭐 본선, 뭐 리그 페이지에서는 이제 다른 경쟁팀들에 비해 이제 카이라트의 좀 체급이 좀 작다 보니까 그런 지금 체급차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지금 이제 리그 페이지에서 첫 승이 없는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진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이제 진 적이 없을 만큼 나름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자, 그래도 이제 카이라트와 좀 마찬가지로 이제 올림피아코스 역시 아직까지 이제 챔스 리그 페이지에서 첫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챔스에서는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지금 뭐 챔스 성적은 좀 저조한 상태로 이제 만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양 팀 다 좀 챔스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올림피아코스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하면서 이제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카이라트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을 좀 내려서 두 줄 수비를 좀 형성하면서 버티다가 이제 롱볼을 좀 통한 역습이나 이제 세트 피스를 좀 통해서 이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일단은 뭐 주도권은 올림피아코스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카이라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버티는데 좀 힘을 좀 쓰면서 이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카이라트가 최근 챔피언스 리그에서 멀티 실점 이상을 줄곧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난 뭐 코펜하겐전처럼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올림피아코 상대로는 뭐 대량 실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카이라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라인을 좀 내려서 어느 정도 좀 더 뭐 잠그는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나름 이제 그런 좀 밀집 수비가 잘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 팀들한테 그렇게 뭐 쉽게 좀 실점에 좀 빌미를 좀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이제 카이라트가 뭐 지난 뭐 코펜하겐전처럼 무리하게 좀 라인만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올림피아코스의 공격을 잘 좀 제어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올림피아코스 상대로는 저는 뭐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카이라트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곧잘 버틸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이제 뭐 카이라트뿐만 아니라 올림피아코스 역시 이번 시즌 아직까지 이제 챔스에서 첫 승이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내에서의 그런 좀 올림피아코스의 경기력도 지금 썩 좋지는 못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뭐 올림피아코스가 뭐 주도권을 좀 잡는다고 해도 이제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가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올림피아코스의 뭐 1.5대를 보기는 뭐 그렇게까지 저는 뭐 메리트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봐서 차라리 이 경기는 저는 올림피아코스보다는 이제 카이라트 이프렌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오늘 이프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카이라트 이프렌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넨 대 스포르팅 경기. 자, 우선 미넨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디아즈가 결장,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 전력 누수가 이제 상당히 좀 큰 그것도 스포르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력 누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스포르팅의 좀 타격이 더 크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미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아스날 상대로 지면서 이번 시즌 첫 패배를 좀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후에 이제 3연승을 좀 거두면서 다시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이제 5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다시 좀 기세를 좀 확 올렸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3경기 연속 신 3골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여전히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잘 이어가고도 있는 그좀 미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날 상대로 이제 시즌 첫 패배를 좀 당하면서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많이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좀 빠르게 좀 극복을 하면서 다시 연승을 좀 이어가 이제 페이스를 끌어올리게 된 그런 좀 미넨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2달 넘게 무패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승을 좀 기록하면서 좀 순항하고 있습니다. 조금 현재 이제 챔스 파리에 이제 위치하면서 지금 챔스에서도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저 스포르팅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스포르팅이 중원 장악이 좀 대체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비교했을 때는 스포르팅이 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중원에서는 이제 크게 좀 밀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뮌헨이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공격을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자연스레 좀 뮌헨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로도 이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이라는 팀 자체가 확실히 중원을 좀 장악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경기력 차이가 이제 큰 팀인 만큼, 그만큼 이제 스포르팅한테 있어서는 중원 장악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스포르팅이 좀 중원을 좀 장악하기에는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럼 중원 장악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이제 평소보다는 경기 내용 또한 그래도 저조해질 수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뭐 대체로 좀 뮌헨 상대로 끌려다니는 구간이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렇게 크게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뭐 전체적인 전력, 이제 뭐 경기력, 이제 뭐 중원 장악력 등 이제 뮌헨이 좀 우세한 부분이 많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이번 시즌 뮌헨이 홈에서는 전승 중으로 이제 홈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뮌헨이 스포르팅 상대로 무난히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 승패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제 1엔딩 기준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하고 3.5라고 해도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뮌헨승 마이너스에 3.5중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리버풀. 일단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둠프라이스, 그리고 이제 아킨지 정도가 결장중.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살라랑 각포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이제 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단과 지금 불화가 좀 심해진 상태고, 이로 인해 이제 챔스 출전 명단에서 좀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좀 리버풀이 좀 살라한테 굉장히 좀 그렇게 칼을 좀 내세우면서 이제 살라를 완전히 좀 이제 그렇게 좀 강력하게 좀 대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지금 챔스에서는 이제 살라는 출전 명단에서 좀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제 결장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지금 전체적으로 좀 리버풀의 좀 구단 내 분위기도 굉장히 좀 지금 안 좋다고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좀 약간 뭐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와 이제 리버풀의 그런 좀 살라의 그런 좀 결장 사유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우선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3달 넘게 긴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던 코모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뭐 코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팀을 상대로도 이제 매번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런 코모 상대로 이제 4대 0 좀 대승을 좀 거둔 거는 이제 인터밀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결과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승 이상의 좀 가치가 있는 그 좀 대승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웨스트햄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연패를 끊었지만, 이후에 이제 썬더랜드와 리즈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좀처럼 좀 반등할 모먼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뭐 리즈 상대로는 2점 리드를 좀 지키지 못하면서 리드 수성 능력에 있어서도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그저 리버풀이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 이제 이번 시즌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좀 이제 실망스러운 행보를 좀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 그 현재 좀 리버풀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현재 이제 인터밀란의 그런 중원 장악력이 굉장히 좋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되려 중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인터밀란이 그래도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중원을 장악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뭐 중원뿐만 아니라 지금 전환 속도에서도 이제 양 팀의 좀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템포 싸움에서도 인터밀란이 더 우세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점들을 다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전반적으로 인터밀란이 이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요소가 이제 많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리버풀의 뭐 공수 밸런스가 안 좋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제 인터밀란이 리버풀의 수비를 곧잘 공략하면서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은 이제 공격에서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만한 팀은 이제 인터밀란이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리버풀도 뭐 인터밀란 상대로 뭐 충분히 뭐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어느 정도 좀 잘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인터밀란이 더 이제 리버풀의 좀 수비를 공략하면서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 이제 공격에서도 우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가 만약에 이제 뭐 화력준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거기서 이제 더 우위를 좀 점할 팀은 인터밀란이 되지 않을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흐름, 뭐 경기력, 뭐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세한 요소가 좀 많고, 이제 리버풀의 지금 팀 내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조직력 또한 좀 와해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모두 이런 리버풀 상대로 인터밀란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인터밀란 승패 본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밀란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이제 첼시. 자,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현재 술레마나가 결장.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팔머 그리고 델랍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좀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베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기세가 좀 한풀 좀 꺾였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유독 좀 기복이 좀 심한 만큼 좀 그만큼 이제 경기마다 좀 경기력 편차가 큰데, 그리고 이제 직접 뭐 베로나전에서는 이제 저점의 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좀 이제 기대 이하의 모습을 좀 보였었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도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리즈 상대로 좀 패배를 하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본머스 상대로 이제 한 골도 좀 넣지 못하며 무승부를 거둬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그런 현재 좀 첼시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두 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자, 그래도 이제 아탈란타보다는 이제 첼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를 잘 좀 조율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약간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 운영에 좀 포커스를 좀 두면서 능동적으로 첼시가 공격을 잘 구사할 수는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첼시와 달리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전방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첼시의 좀 턴오버를 유발해 이제 볼을 좀 탈취하면은 뭐 빠른 역습이나 좀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래도 뭐 현재 뭐 아탈란타가 뭐 첼시 상대로 뭐 운영 싸움에서는 솔직히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보다는 이제 공격 효율성에 더 좀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전반적으로는 뭐 첼시 페이스대로 어느 정도 경기가 이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전달해 드려 봅니다. 케이바이님 반갑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아탈란타가 팔라디노 감독이 부임한 후에 전체적으로 공격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자, 그래도 이제 수비 조직력이나 이제 기동성이 대체로 좋은 그런 첼시 상대로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저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언급했듯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복이 워낙 좀 심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공격이 좀 한 번에 좀 안 풀려서 굉장히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좀. 자, 게다가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여전히 뭐 주축 공격진들의 좀 폼이 이제 그리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요소도 어느 정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게다가 이제 이번 경기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카이세도가 다시 좀 정상적으로 출전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카이세도가 있는 좀 첼시다 보니까 그런 좀 첼시 상대로는 아탈란타가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첼시가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가 뭐 원정 3연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뭐 아탈란타에 비해 뭐 전체적인 전력, 뭐 경기력, 이제 뭐 경기 운영 능력, 뭐 중원 능력, 중원 장력 등 이제 우세한 부분이 좀 많고, 뭐 최근 면에서도 확실히 첼시가 더 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첼시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첼시 승쪽 보는 경기. 자, 안 그러면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첼시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넌 존스 그리고 이제 우도기 등이 결장. 그리고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토트넘은 최근 5경기 연속 승이 없었을 정도로 이제 부진을 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브렌트포드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승리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내용에서도 이제 나름 좀 압도를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그죠 토트넘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브렌트포드의 공격을 좀 잘 좀 차단하면서 이제 생각 이상으로 좀 유효슈팅을 좀 거의 많이 허용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내용에서도 많이 좀 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토트넘이 이제 경기 내용과 결과 두 마리 토끼 다 잘 잡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가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런 그런 좀 직전 경기에서의 좀 좋은 경기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슬라비아 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는 있지만, 자, 챔스에서는 아직까지 이긴 경기가 이제 없는 상태로 지금 챔스 성적은 좀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리그와 달리 이제 챔스에서는 좀처럼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현재 좀 슬라비아 프라하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두 팀 다 전환 속도가 좀 빠르면서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와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템포 싸움이 좀 치열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그래도 지금 토트넘이 그런 부분에서는 슬라비아 프라하에 비해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가면 갈수록 이제 템포 싸움에서는 토트넘이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챔스에서는 무려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좀처럼 지금 챔스에서는 득점을 지금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런 약간 좀 챔스에서의 그런 긴 무득점 행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슬라비아의 프라하에 대한 그런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토트넘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런 점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토트넘이 뭐 직전 브렌트포드전처럼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잘 좀 구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경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팀 또한 이제 토트넘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공수 방면에서 토트넘이 더 이제 우세한 그런 좀 매치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슬라비아 프라하가 챔스에서 계속해서 지금 무득점 중으로 주춤하고 있다는 점과 좀 더불어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브렌트포드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들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토트넘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기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토트넘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분석 들어갈 때는 네, 토트넘 승. 자, 그리고 이제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자, 그래서 토트넘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다무레비구구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무레 부분이 이제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잠시만요. 근데 이거 누적 후원이어가지고 아무튼 네, 누적 후원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다무레 비구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인토벤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호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판보머리 결장 중.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바이나, 그리고 유렌테, 이제 랑글레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이제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팀은 이제 꼬마라고도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호벤 같은 경우에는 3달 가까이 긴 무패행진을 이어가는 중이고, 그리고 현재는 5연승 중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최근 좀 챔스 경기에서는 리버풀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4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꼬마 같은 경우에는 7연승을 이어가면서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패배하면서 긴 연승 행진이 끊겼고, 그 이후에 빌바오 상대로도 좀 패배해 되려 연패를 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현재는 연패 중으로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는 그좀 꼬마라고도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은 경기 흐름을 봤을 때 두 팀 다 뭐 경기장을 좀 넓게 쓰는 만큼 이제 활동 범위가 좀 넓으면서 이제 측면 전개나 좀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좀 대체로 좋기 때문에 그런 공격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양 팀의 그렇죠 공격 루트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근데 물론 지금 뭐 전력 면에서는 당연 꼬마가 더 좋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최근 꼬마가 연패 중으로 흐름이 안 좋은데 이어 이제 경기력도 지금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홈 호벤 상대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가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꼬마가 원정 좀 3연전이다 보니까 계속되는 그 좀 원정 일정으로 인해서 이제 더더욱 좀 피로 누적이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꼬마가 더 이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대패를 좀 당한 이후에 이제 좀 많이 좀 침체된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패배를 좀 당한 이후에 이제 지금 꼬마가 계속해서 지금 침체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격 사이클도 어느 정도 좀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지금 이런 뭐 꼬마에 대한 좀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지금 흐름도 많이 안 좋고 경기력도 이전보다는 좀 떨어지면서 원정 3연전을 좀 치르고 있는 그런 좀 꼬마가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3달
이제 가까이 지금 긴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호벤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점 고렸을 때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호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결과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아인토벤 프렌승 쪽 보는 경기. 기준점이 3.5다 보니까 3.5 기준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호벤 프렌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 대 이제 갈라타사라이. 자, 모나코 같은 경우는 현재 발로그, 안스파티, 그리고 현재 마위사, 그리고 다이어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축 이제 공격진 및 좀 수비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쪽 모나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레미나, 그리고 신고, 그리고 엘마리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갈라타사라이 역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특히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파리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이제 이후에 브레스트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기세를 이어가지는 못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 5경기 중에서 파리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좀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소 좀 주춤하다가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 삼순스포르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오시멘을 좀 비롯해 이제 최근 주축 공격진들이 좀 다 좀 돌아오면서 이제 전력이 좀 보강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완전체 공격진을 이제 좀 구성할 수 있게 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완전체 공격진을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그쪽 갈라타사라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더 공격에서의 그런 좀 기대치가 높아졌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일단 두 팀의 좀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 두 팀 다 대체로 이제 공격 템포나 좀 전환 속도가 좀 빠르면서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번 경기도 좀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대체로 좀 템포 빠르면서 오픈된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물론 뭐 모나코가 홈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홈인 걸 제외하면은 뭐 갈라타사라이에 비해 이제 우세한 부분이 지금 잘 없고, 그리고 되려 이제 뭐 최근 좀 페이스, 뭐 이제 경기력, 그리고 뭐 이제 공격 퀄리티에 있어서도 이제 모나코보다는 갈라타사라이가 더 낫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갈라타사라이가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네. 자, 게다가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지금 전환 속도가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느려졌고, 그리고 특히 좀 수비 전환이 좀 많이 좀 느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런 좀 갈라타사라이의 그런 좀 빠른 좀 트랜지션한 그런 공격에 좀 대응하기는 좀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모나코의 좀 실점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나코가 좀 갈라타사라이의 그런 빠른 좀 트랜지션한 좀 공격에 대응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 경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렸을 때 지금 현재 페이스가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모나코 사이드를 보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큰 경기라고 좀 보여져서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모나코보다는 갈라타사라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갈라타사라이 프렌승 쪽 보는 경기로 접근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3.5라고 해도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갈라타사라이 프렌승의 3.5 중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네, 오늘 그 외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피언십 위주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찰턴 대 미들즈브러. 이 경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미들즈브러 승 쪽 보거나,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와포드 대 세필드 웬즈데이 역시, 자, 저건 또 와포드 승에, 요건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세필드 웬즈데이가 완전히 좀 망가졌죠. 일단은 이제
이번 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주축 선수들이 다 좀 떠났고, 그리고 이제 재정난으로 인해서 이제 승점까지 다 좀 삭감됐고, 그리고 현재 뭐 전체적인 좀 팀 내 분위기, 경기력, 뭐 이제 조직력 다 좀 최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뭐 세필드 왠지 상대로는 그래도 왓포드가 이기지 않을까 싶어서 왓포드 승에 언더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퀸즈파크 레인저스 대 이제 버밍엄 시티. 자, 여전히 뭐 원정 뭐 버밍엄 시티에 대한 그런 좀 믿음은 좀 잘 안 가고, 요 경기는 뭐 충분히 뭐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홈에서 뭐 비벼하는 경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퀸즈파크 레인저스 프랜승 쪽을 보거나, 안 그러면 이거는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로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퀸즈파크 레인저스 프랜승 내지 무승부 보는 경기, 이렇게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위주로 이제 구성된 그런 오늘 좀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